본 영상은 갤럭시 노트2 전면 유리 수리 영상입니다. 네이버 리페어 팩토리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영상으로, 제가 2016년도에 촬영해놨던 영상인데 편집을 한다는 걸 깜빡하고 이제서야 업로드를 하네요. 기본적으로 모든 수리 방법은 비슷합니다. 분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분해하는 것들만 익히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건유리와 액정이 노출된 상태로 분해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건유리를 떼어내고 다시 새유리를 붙이고 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리 방법은 뭐 삼성 정품 수리 방법과는 완전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뭐 100% 수리가 된다라고 뭐 확답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뭐 무조건 고쳐진다라고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었던 시점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2017년, 2018년도가 되면서 삼성에서는 사설 수리점 또는 자가 수리를 통해 수리된 모든 휴대폰은 AS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애플에서도 뭐 마찬가지니까요. 대부분 저한테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던 뭐 메인폰을 수리하시려고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세컨폰을 수리하려고 부품을 구매하시는 거니까 큰 부담을 안 갖고 수리를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금액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구매하시는 유리와 뭐 접착 테이프, 접착에 관련된 본드, UV 본드나 뭐 LED 램프, 뭐 수리 공구들 뭐 이런 거 주문하시다 보면 많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4만원, 5만원 정도까지 주문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주문하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고민을 다르게 해보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사설 수리점 가셔가지고 갤럭시 노트2나 노트3 수리하시면 보통 3, 4만원이면 수리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자가 수리 한다고 부품 많이 구매하셨다가 도리어 핸드폰도 못 쓰게 되시고, 뭐 부품을 반품을 하시면 좋겠지만 수리를 하시려고 이것저것 떼가지고 사용하셔버리고 수리가 다 됐다라고 판단하고 조립을 했는데 액정이 이미 나갔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본인이 충분히 구매 전에 고민을 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설 수리라는 게 정식적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건 아니고, 유튜브나 뭐 이렇게 수리하시는 사장님들 영상들을 꾸준히 찾아봤었고, 직접 수리하시는 분도 만나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갤럭시 노트 1, 2, 3 뭐 이런 기종들 수십 대씩 고장 내먹으면서 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이 부품을 막 사가지고 한 번만에 이렇게 성공한다는 게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근데 노트2나 노트3나 이런 기종들은 생각보다 수리가 잘 되는 편이고, 노트4, 노트5 뭐 이렇게 상위 기종으로 넘어갈수록 액정 두께도 얇아지고 건율이 두께도 얇아져요. 그래서 이걸 떼내시다가 힘을 조금만 무리하게 주시면 대부분 액정이 파손되거나 뭐 터치판이 파손되거나 이런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좀 고민도 해 보시고 충분히 어떤 게 좀 더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몇 분 지나갔는데 제가 설명을 넣자면, 일단 노트2를 영상처럼 분해를 해요. 배터리 커버를 제거하고 배터리를 제거한 후에 뭐 드라이버를 통해서 조그마한 나사들을 다 제거하고, 중간에 뭐 기타 픽이나 헤라나 손톱 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떼내고 각종 케이블들을 다 분해시켜 놓고,
그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측에 반틈 보인 저 기계가 액정 분리기로 사용되고 있는 핫플레이트 기계인데요. 뭐 저희 샵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기종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제 거는 초기 방식이라 진공 펌프가 별도로 달려있는 모델인데 최근에는 이게 좀 더 간소화 돼가지고 조그만하게 나온 모델들이 많으니까 뭐 사설 수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휴대폰 매장하고 계시는데 케이스만 수리를 좀 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기계 하나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개인이 사시기에는 사실 많이 부담이 돼요. 가격이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니까 뭐 가깝게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계 사용법이나 이런 거 좀 문의도 하시고 가셔도 되고, 좀 수리 많이 하시는 사장님들 소개를 해드리면 그분들 통해서 조금 정보 얻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 일단 저 기계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서 열을 올려주고, 또 진공 펌프가 내장돼 있어서 진공 펌프에서 건유리를 잡아 당기는 걸로 열을 액정과 건유리에 극대화시켜서 전달시켜 주죠. 지금 열을 많이 전달시켜서 유리를 많이 달궈주고 있고요. 그걸 포커 카드로 제거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 액정 구조 자체가 액정에 터치판이 있고 터치판과 건유리 사이에 UV 본드가 있는데, 그 UV 본드라는 놈이 열을 가해주면 고체 상태에서 약간 젤 형태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 말랑말랑해진 상태에 저렇게 카드를 집어넣으면 영상에 잘 보이진 않지만 조그만하게 물결이 생기면서 젤이 조금씩 밀려 나가요. 그러면 가열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가지고 젤을 건드려서 어느 정도 그곳에 유격을 만들어서 액정과 건유리를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로 완성을 시키는데요. 건유리를 그냥 테두리만 붙여서 고정시키는 방법하고, 다시 UV 본드를 도포해가지고 UV LED를 통해서 다시 그걸 굳히고 그 위에 유리가 이미 붙었겠죠. 그걸 조립하는 처음에 있던 그 방식과 같은 방식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테이프만 붙여가지고 고정한다고 해서 터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중간에 외부의 힘을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외부의 힘을 조금 더 중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 뭐 힘을 잡아줄 만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게 UV 본드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건유리가 좀 더 잘 깨질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큰 충격이 생겼을 경우에는 액정까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건유리만 깨지는 경우는 안에 UV 본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완충이 돼서 저 정도만 깨진 거예요. 만약에 UV 본드가 없었다면 액정까지 힘이 가해져서 건유리와 액정이 똑같은 모양으로 깨졌겠죠.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UV 본드를 강화시키려면 UV 램프나 UV 라이트가 조그만한 게 필요한데, 그거 구매하시는 금액도 2, 3만원 정도 소모됩니다. 그러면 뭐 UV 본드 구매하시고 라이트 구매하시고 하면 보통 한 3만원, 4만원 깨진다고 생각하면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하시는 금액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버려요. 그래서 상위 기종들은 뭐 삼성 가셔가지고 수리하시면 10만원 돈 나오니까 뭐 차라리 이렇게 자가수리 도전하는 게 쉽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상위 기종으로 갈수록 실패율이 높아지고요. 하위 기종들은 뭐 가격 계산해가지고 사설 수리점 가는 게 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를 작업을 해 보시고 싶거나, 집에 놀고 있는 폰들이 많은데 뭐 집에 뭐 꼬맹이들 조카들 아니면 뭐 아드님 따님 아주 어린 애들 뭐 게임용이나 유튜브용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 이 폰을 수리를 하셔가지고 뭐 정식적으로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뭐 유심 꽂아가지고 정상 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라면 사설 수리를 받거나 정품 수리를 받으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그 내용을 또 반복하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구매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불만하시는 분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고치냐고 그래요. 이거 고칠 수 없다. 개인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이렇게 도전하셨다가 수리점을 차리신 분도 있고요. 휴대폰 매장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리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물론 이 촬영하는 이 영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수리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시고, 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라고 하시고 몇 개 깨먹고 수리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부업 삼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지금 기계 사가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시니까, 뭐 그분들 중에 일부는 안 하고 계신다고 해도 뭐 서너 분 정도는 하고 계시겠죠. 그걸 활용하고 계실 거고, 저한테 꾸준히 물건을 많이씩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리랑 뭐 본드랑 테이프랑 이런 것들, 뭐 제가 지금 샵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제품들까지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저랑 비슷하게 뭐 이렇게 수리도 좀 하시고 다른 것들도 손을 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영상 보시면 카드로 상당히 많이 분리를 시켰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한 5분의 4, 4분의 3 정도는 젤이 제거가 된 상태고, 처음에 아마 영상을 자세히 보셨을 분도 있는데, 그 유리 테두리 쪽에서 먼저 제가 접착 테이프를 제거했고요. 정중앙에는 UV 본드가 부착되어 있고, 테두리 쪽에는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접착 테이프 먼저 제거를 해야 카드가 잘 들어가니까 그걸 제거한 거고요. 카드를 밀어놓고 제가 계속 지퍼라이트 기름을 넣는 이유는, 지퍼라이트 기름을 넣으면 저 젤이 약간 녹아내려서 카드가 좀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름기가 안에 약간 물기처럼 보이잖아요. 지퍼라이트 기름이 보이고 카드를 내리면 조금 내려가죠. 저게 뭐 아주 빠른 속도로 해버리고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간 경우에는 또 뭐 그 상황에도 또 액정 파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상을 뭐 보시면 이해는 쉽게 되실 거예요. 근데 분해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유리를 떼내시고 나서 하단 부분에 홈 버튼, 메뉴 버튼, 뒤로 가기 버튼 3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그 플렉스 케이블이 있는데, 그 케이블이 전면 유리 쪽에 붙어 있어요. 뒷면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정되어 있는 걸 안 찢어지게 뜯어내는 작업이에요. 저거 잘못 하셔가지고 유리는 다 떼내셨는데 케이블을 찢어먹는 분도 있어요. 저것도 물론 제가 부품을 뭐 소량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거 뭐 저거 하나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계셨다가 수리 대충 하시고 접착해 놓으셨는데 또 분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것 때문에. 저 보시면 홈버튼과 홈버튼을 감싸고 있는 셋 탭까지 유리에서 제거해 내셔야 돼요. 보시면 제가 손으로 문질러서 젤들을 제거하고 있죠. 저거 아주 쉽게 제거가 됩니다. 저거 뭐 칼로 떼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지퍼라이터 기름이나 아세톤, 휘발유 같은 휘발성 물질을 조금 뿌리셔가지고 화장지로 닦아내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는 키친타올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화장지로 닦아내시면 그 액정 표면에 미세한 먼지들이 많이 묻는데, 키친타올이 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제거가 됐죠.
제가 혼자 촬영하고 또 이렇게 후시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설명도 그렇고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넣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요. 작업하는 부분에 정확히 초점도 맞춰야 되고, 좀 더 넓은 화각으로 촬영을 해서 제가 수리하는 부분을 다 담았어야 되는데, 사실 삼각대를 놓고 이렇게 뒤쪽에서 촬영한다는 게 화각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로는. 다음번에는 뭐 고프로나 이런 장비를 써서라도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수리되는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화면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UV 본드는 계속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고 검지로 문지르고 해서 대부분 제거를 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뭐 잔여물로 남아있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지금 뭐 화면에 나오듯이 화장지로 닦아내거든요. 저 화장지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지랑 조금 다른 건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뭐 두 겹, 세 겹 화장지랑은 좀 다르고요. 그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 데 있는 아주 큰 화장지랑 같은 재질이에요. 먼지가 많지 않지만 대신에 많이 좀 품질이 떨어지고요. 얇고 질겨요. 뭐 대량으로 하실 분들은 저런 거 좀 찾아보시면,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구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적당한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액정이 조금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휘발유 통해서 닦아내시면 대부분 저렇게 말끔하게 닦아지거든요. 표면 보이죠? 아주 깔끔하게 반사되는 거. 이걸 수리하시다가 뭐 카드로 긁어내건 칼로 긁어내건 아주 미세하게 긁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유리가 파손돼 가지고 액정 표면에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스나 조그만한 뭐 파손들은 액정이 깨진 게 아니라면, 액정에 멍이 들거나 액정에 줄이 간 게 아니면 UV 본드 작업을 할 때 대부분 그 부분이 메꿔져요. 티가 안 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근데 건유리를 테두리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이긴 하죠. 액정을 밝게 놓고 봤을 때, 뭐 검정 화면, 하얀색 화면, 특정 색깔 단색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좀 도드라지게 보이겠죠. 인터넷 창 같은 거 흰 화면에 뭐 검정 글씨 떠 있는 페이지 같은 거 보면 화면에 기스 난 건 다 보일 거예요. UV 본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점들이 있고, 대신에 UV 본드를 하시려면 UV 램프가 필요하고, 또 UV 본드 작업하시다가 잘못 하시는 경우에는 너무 양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이게 뭐 홈 버튼이나 이쪽까지 내려오거나 카메라 쪽 구멍까지 싹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양 조절하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영상들을 보시고 어느 정도 양을 쓰는지도 눈짐작으로도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되고, UV 본드를 도포하실 때도 기포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도포하고, 또 거기에 기포가 섞여 있으면 바늘이나 뭐 날카로운 물건들로 그 기포들을 조금씩 눌러가지고 터트려서 유리를 부착하기 전에 최대한 기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영상 보시면 지금 뭐 수차례 또 닫고 제가 지금 작업하는 이 공간 자체가 빛이 상당히 밝거든요. 천장에 있는 조명 자체가 아주 작은 방인데, 가로 세로 뭐 한 3m 4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60W LED 형광등을 놓고 작업하고 있어요. 왜냐면 작업하다 보면 뭐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완성을 시켜 놓고
흰 화면을 띄워가지고 보면 미세하게 점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를 반복해요. 지금 작업했던 것도 지인이 수리해달라고 했던 제품이라 아무래도 그냥 제가 뭐 수리해서 조카들 주거나 이런 폰이었으면 대충 수리해가지고 그냥 줬을 텐데, 지인 거라 또 이렇게 작업하는 걸 평소보다는 좀 깔끔하게 했어요. 보시면 UV 본드를 다 뗐다고 생각했는데, 뭐 위쪽에 그 센서 들어가는 부분 아래쪽, 카메라랑 근접 센서 들어가는 아래쪽에 홈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홈들에 UV 본드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제거했어요. 액정은 뭐 다른 어떤 물질에는 모르겠는데, 지퍼라이터 기름은 아예 흠뻑 적셔도 상관이 없이 오랫동안 담거나도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뭐 내부적으로 뭔가 침투해서 어떻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쇼트가 나가지고 뭔가 잘못되거나 내부에 잔여물이 생기는 게 없어요. 휘발성 물질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작업하는 순간에 이게 사용되고 경화시키고 다시 재조립하는 동안에 그 액체들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겠죠. 보시면 또 닦고 또 닦고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수리 영상을 보시고 물론 저는 구매자분들이 많은 상품을 구매하시고 뭐 수리 그 성공률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저한테는 많이 팔리면 유리하죠. 좋은 일이죠, 저한테는. 근데 제가 욕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판매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뭐 이거 말고도 컴퓨터 일도 하고 있고, 컴퓨터 수리, 원래 저는 컴퓨터 수리 기사거든요. 컴퓨터 수리 일을 하고 있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따로 조선대학교 근처에서 매장을 하나 하고 있어요. 휴대폰 관련 매장은 아니고 중고 매매를 하고 있는 매장이 따로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취미 생활은 아니지만 욕을 먹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선택 사항을 고객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안 좋고, 이건 고객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신 후에 구매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3만원 4만원 들여가지고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저한테 물건을 3, 4만원 어치 사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보다 사설 수리점 가서 수리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구매하시면 액정 수리를 하다가 실패해도 그분들이 액정을 교체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3, 4만원 들여서 2시간 3시간 작업해가지고 액정까지 깨먹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는 뭐 천천히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이 뭐 확고하게 이건 내가 수리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난이도는 내 손재주로는 가능하다 라고 하실 분들은 뭐 액정 수리도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전면 테이프 부착하는 과정이에요. 노트 2는 저렇게 부착하는데 노트 3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노트 3, 4 뭐 나머지 애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 케이스 모양들이 달라서 조금 다른데, 기본적인 거는 저렇게 부착되는 거예요. 테두리를 뭐 양쪽 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비닐이 붙어 있고, 비닐을 한쪽을 제거한 후에 프레임 쪽에 붙이던 건유리 쪽에 붙이던 테이프를 부착을 해가지고 본인이 편하신 대로, 그리고 저렇게 재접착 한번 꾹꾹 눌러서 접착이 완성됐는지 보고, 그리고 겉비닐을 제거해주면 접착 테이프가 양쪽 면이 노출이 되겠죠. 한쪽 면은 지금 프레임에 붙어 있는 거고요. 붙이기 전에 상단부 그 이어폰 스피커, 그러니까 수신부 스피커 찰제 마개를 먼저 조립을 했고요. 하단부에는 홈
버튼, 뭐 메뉴 버튼 그 관련된 케이블을 정확히 제자리에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중앙 부분은 깨끗하게 닦아진 상태고요. 혹시나 이 작업에서 중앙 부분이 또 먼지가 들어가면 조심해서 털어줘야겠죠. 지금 영상에도 조금 보이는데 중앙 부분에 하얀 먼지가 보이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는 수리 부품을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구 모델들은 계속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놨었는데 최신 기종으로 갈수록 개인이 수리하기엔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수리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S6까지 노트 5까지는 가져다 놨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제가 일부 가져와 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과연 이게 개인이 히팅건이나 드라이기 가지고 수리가 가능할까 싶어 가지고 좀 가져다 놨다가 소량만 가져다 놓고 판매를 안 했어요. 주위의 사장님들도 대부분 갤럭시는 작업을 안 해버리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가지고 계시는 본인의 중고폰에서 액정을 떼가지고 교환을 하세요. 그리고 깨져 있는 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다른 업체에 넘겨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중고폰을 액정이 깨진 경우는 중고폰 가격에서 뭐 3만원, 4만원 밖에 차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게 사실 이익이죠. 손님이 왔을 때는 5만원, 6만원 수리비를 받고 고쳤다고 하지만 사실 고친 게 아니라 양품 액정을 떼가지고 건유리만 바꿔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정작 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뭐 수리됐던 모델들이 사실 완전 구형이었고 최근에는 대부분 아이폰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아이폰은 개인들이 어느 정도 뭐 프라모델 조립하실 정도의 능력만 되셔도 아이폰은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세요. 동영상을 틀어놓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니까. 나사 위치에 맞게 나사 놓으시고 다시 분해했던 대로 조립하시면 돼요. 어, 지금 영상을 보면 UV 본드 50mm 제품을 가지고 UV 본드를 장착할 수 있는 저렇게 건이 나와요. 실리콘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 총으로 뭐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뿌릴 경우에는 좌우로 뿌리기가 좀 힘들어서 저런 뼈다귀 모양 형태로 UV 본드를 뿌리고 지금 홈버튼 위치 났잖아요. 그리고 저기 지금 키보드 아래쪽에 떼어놓은 건유리를 상단부 스피커 구멍에 맞추고 하단부 홈버튼에 맞추면 조립이 끝납니다. 근데 이걸 강제로 빨리 내리는 게 아니라 상단부 구멍에 맞추고 각도를 뭐 45도, 40도, 35도, 30도, 20도, 10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낮춰가지고 얘가 한 번에 이렇게 밀려 나가면 기포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지금 영상에 자세히 안 보였는데 액정을 갖다 붙여 놓으면 상단부부터 저렇게 아주 큰 형태로 물결이 생기면서 접착이 자동으로 돼요. 어느 정도 이게 붙었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조금씩 눌러주면 그 가운데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영역을 넓혀가죠. 그럼 가만히 두면 저희가 지금 테두리 쪽에는 전면 테이프를 붙여놨잖아요. 그 테두리 부착된 것처럼 UV 본드는 그 테두리에 가두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오버된 애들은 하단부나 측면으로 조금씩 빠져나오죠.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유리가 붙잖아요. 지금 영상에 폰 좌측 상단은 거의 기포 없이 붙었고 우측 하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1시 방향, 7시 방향 두 군데만 기포가 없어지면 작업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저 정도 붙으면 엄지손으로 뭐 아주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누르면 액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아주고 액체가 적당히 퍼져요. 퍼지면서 기포도 빠지고 어느 정도 접착률도 높아지고 이 액체 자체가 뭐 UV 램프에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형광등이나 뭐 일반 햇볕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주위에 아는 여자분들이 있으시면 다수의 여자분들이 네일아트 관련된 이 UV 램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손톱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램프를 빌려서 작업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아니면 사진에 지금 영상의 우측에 보면 나와 있는 저 조그만한 거 구매하셔도 휴대폰 한 대 작업하시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어,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살짝 비쳤던 게 그 부분을 비추면 그 부분이 경화가 되면서 굳어요. 굳고 그 부분이 고정이 되죠. 지금 홈 버튼 쪽도 살짝 액정이 나오는데 제가 닦아낼 수 있는 부분은 더 닦아냈고요. 어, 제가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따로 나와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휴지로 테두리에 나와 있던 것들을 많이 닦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모니터 좌측 편에 제가 UV 그 램프를 놔뒀거든요. UV 램프에다가 휴대폰을 뒀다가 아마 가지고 나올 겁니다. UV 램프에서 액정이 경화되는 시간이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경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2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제가 그 이상 두는 이유는 빛이 조사되는 그 방향이 거의 정면밖에 경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측면으로 조금씩 돌리고 혹시나 모를 뒤쪽에 삐져나온 액정들이, 그러니까 액체들이 있을까봐 그것들까지 경화를 시키려고 앞면 뒷면을 다 경화를 시키고 살짝 비스듬히 나서 측면까지 빛이 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많게는 10분이고요. 보통 5분 미만. 지금 영상 보시면 측면에 삐져나온 액체들이 저렇게 딱딱하게 굳었어요. 뭐 딱딱하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편의점에서 흔히 사 먹는 그 젤리 종류들 있잖아요. 뭐 하리보나 뭐 이런 애들, 걔네들 정도로 굳어요. 약간 어, 말랑말랑한데 뜯으면 뜯어지는 정도. 어, 이게 아주 끈적끈적하면서 길게 껌처럼 늘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손톱으로 눌러보면 말랑거리는 건데 잡아당기면 뭐 이렇게 길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끊어져요. 그 정도로 경화가 되고요. 그 경화된 애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측면에 뭐 그 갤럭시 노트 케이스가 장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드가 제거가 안 되면 케이스가 이리 딸깍딸깍 거리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조립이 그게 정확하게 조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깨알 만한 거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안 되고 전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본드가 경화가 안 되면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경화를 시키고
뭐 알코올이건 지퍼라이터 기름이건 아세톤이건 얘네들로 최대한 닦아서 잔여물이 없도록 만드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제가 평균적으로 한 20대 정도 작업하면 지퍼라이터 기름 한 통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게 한 병에 뭐 몇백 미리 될 거 아니에요. 한 300ml? 300ml 정도 될 건데 300ml 하나가 뭐 평균적으로 하나 작업할 때 10 몇 ml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ml가 뭐 10ml, 15ml가 아주 작을 수도 있지만 그걸 조금씩 뿌려가지고 쓰는 걸로 치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물론 저것도 사용할 때도 있고 알코올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두 개를 겸한다고 하면 액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겠죠. 아세톤을 쓰시는 사장님도 있고 휘발유 같은 다른 물질을 사용하시는 분들, 고순도 알코올, 그러니까 일반 알코올이 아니라 좀 더 순도가 높은 고순도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지퍼라이터 기름이 좀 더 익숙한 냄새라서 작업하고 나서 이게 실내에 어느 정도 냄새가 남아 있다가 빠져도 그렇게 머리 아프지 않은 냄새를 고른 게 이 제품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아세톤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스티커 제거제 스프레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뭘 사용하시건 본인이 써보셨다가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되지만 제가 지금 뭐 불러드렸던 제품들 그 제품들로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UV 본드가 제거가 안 돼요. 지퍼라이터 기름, 휘발유, 아세톤, 아세톤도 공업용 아세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공업용 아세톤을 사용하시면 뭐 안 좋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붙어 있는 그 도색이 까지거나 프레임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너무 독해서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면서. 그래서 여자분들 손톱 그 매니큐어 지우는 조금 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아세톤 성분이 적게 함유된 제품들, 화장품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들 있잖아요. 뭐 페이스샵이나 토니몰이나 뭐 이런 매장 가셔가지고 여자분들 사용하시는 거 조그만한 병 달라고 하면 아마 5,000원 미만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그거 쓰시거나 주위에 뭐 여자 동생, 뭐 누나나 어머님도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거 조금 쓰시면 돼요. 아주 조금. 지금 보시면 핀셋을 통해서 저렇게 제거되잖아요. 쟤네들이 전부 다 UV 본드가 경화되어 있는 거예요. 떼는 거 보면 아주 작은 투명 알갱이 같은 게 굳어져서 나오죠. 저 틈에 흘러내렸다가 빛에서 경화된 거예요. 구매하시는 구매자님들 중에 분명히 UV 램프인데 왜 경화가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파장의 강도가 어떤 게 더 센지는 모르겠어요. 숫자가 높은 게 센 건지 낮은 게 센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들은 365 나노미터라고 아마 단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위에서 경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컵 살균기나 젖병 소독기 같은 제품에서는 조금 더 경화 속도가 더딘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일아트용 램프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되는데 그것과 다른 파장에서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팔고 있는 제품 중에 UV 램프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10분 이내에 전부 다 경화가 가능해요. 하루 종일 두셨는데 경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거는 그 램프로는 경화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걸 거예요. 저희 쪽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휴대폰 강화 유리 그러니까 액정 보호용 필름 종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좀 크게 하시는 사장님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새는 UV 본드를 부착해서 건유리를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휴대폰 수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리 한 장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 겉면에다가. 그러면 외부 유리 위에 또 다른 외부 유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손율이 좀 더 적겠죠. 그거 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가실 때마다 UV 본드 50ml짜리를 10개씩 주문하시니까 그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도 뭐 경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세요. UV 본드가 제가 알기로 한 세 가지 종류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있고요. 뭐 TP1000이라는 모델하고 TP2500 그리고 뭐 또 다른 모델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써보니까 제품이 경화되는 건 같은데 경화된 후에 그 약간 둘 다 성질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약간 샤벳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달라붙어 있고 결이 아주 많게 달라붙어 있고 하나는 껌처럼 납작하게 그냥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는 떼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능한데 접착을 해놓고 나서 그냥 봤을 때는 투명한 상태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건유리 떼냈고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유리를 떼냈을 때 그 방식은 TP 2500으로 경화를 시키면 그 방식으로 굳어요. 근데 TP 1000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건유리를 떼내고 걔네들을 떼내려고 하면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쪼개져 버려요. 그 UV 본드가. 그러니까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뭐 본드 제거하는 작업이 상당히 길죠. 이거 영상이 총 50분이 조금 안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동안 계속 작업한 거예요. 뭐 한 5분에서 10분 가량만 손이 놀고 있는 거고 사실 좀 더 충분히 짧은 시간에도 작업은 가능해요. 개인이 작업하는 걸 뭐 어떻게 개인들은 작업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찍었고 뭐 영상이 뭐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작업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업체에서는 대부분 액정을 떼낼 때 포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아주 작은 와이어, 그러니까 철선을 가지고 UV 본드 층에다가 구리선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냥 아래로 긁어서 떼버려요.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젤 층을 칼날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작업이 쉽겠죠. 포커 카드를 밀어 넣으려면 그만큼 공간도 공간이고 젤이 또 포커 카드에 붙어 버려 가지고 카드가 잘 안 밀리고 그래서 아까 지퍼라이터 기름 같은 거를 뿌려 주면서 이게 둘이 안 붙게 만들고 뭐 이걸 반복하면서 제가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와이어로 떼시는 분들은 저 열판 플레이트 핫플레이트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작업 살짝 온도 올라오면 장갑 끼고 그냥 와이어 양손에 잡고 떼버리세요. 훨씬 더 작업이 간단하긴 하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 하시다가 많이 찢어 먹어요. 그 액정 표면에 붙어 있는 편광 필름이라는 것도 찢어 먹는 경우도 있고 홈버튼 쪽까지 완전히 긁어가지고 케이블을 잘라 먹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 하신 분들은 와이어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또 뭐 잘못 놓으셔가지고 터치판을 깨먹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보면 다시 전원 버튼 케이블, 뭐 상단에 카메라, 수신부 스피커, 지금은 근접 센서, 조도 센서 쪽에 있는 그 고정 판을 나사로 조여주는 거고요. 지금 부착되는 것들은 뭐 상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들, 뭐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진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단부에 지금 충전 포트랑 분해를 안 하시고 UV 본드를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UV 본드가 저 메인 보드나 저런 케이블들에 다 묻어요. 경화를 하고 나면 저기에 다 붙어가지고 나중에 커넥터를 두 개 접착해 놓은 걸 보면 그 사이로 UV 본드가 흘러가지고 경화가 안 돼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저기에 아예 끼어가지고 있어서 쇼트 돼가지고 버튼이 안 눌러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가 통하고 거기에 UV 본드가 묻어가지고 아예 액정이 안 켜지거나, 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운이 된다거나, 핸드폰이 너무 버벅거리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100% UV 본드 때문이다 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분해를 잘 안 하시고 작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 아니니까 분해를 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 부품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노트 3나 노트 4나 다 똑같아요. 부품을 분해해 놓고 보면 실제로 보드는 명암 크기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애가 보드 하나고, 나머지 충전 포트나 이쪽으로 조그만하게 보드의 일부가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문 인식 되는 모델들은 앞쪽에 이제 지문, 그 홈 버튼이 지문 인식이 되도록 케이블의 그 라인이 좀 더 늘어났죠. 그게 달라진 거고, 갤럭시도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하고 홈 버튼이 한 세트예요. 출고 당시에 A라는 보드에 A라는 홈 버튼이 들어왔으면 그게 수리 과정에서 뭔가 둘 중에 하나가 파손이 돼가지고 보드하고 홈 버튼이 서로 짝이 안 맞게 바꿔지면 지문 인식이 안 돼요. 갤럭시는 제가 그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작업하시다 잘못돼가지고 홈 버튼이 뭐 잘못됐는데 다른 기종에 쓰던 홈 버튼을 가져와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홈버튼 부분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갤럭시가 그런지는 저는 모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저기 제가 또 닦는 이유가 저 부분에도 UV 본드가 뭐 커넥터 부분에 조금 남아 있어서 저렇게 닦는 경우가 있어요. 지퍼라이터 기름 묻혀가지고 칫솔로 닦아내시면 돼요. 그냥 커넥터에 저렇게 뭐 남아있는 경우에는 안 맞는다고 계속 누르면 커넥터 핀 부분이 휘거든요. 그럼 뭐 작업이 나중에는 아예 장착 자체도 안 될 수도 있고 작동이 안 되거나 핀이 한쪽에 두 개가 꽂혔다가 쇼트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핀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이제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거든요. 배터리를 장착하고, 원래는 프레임에 전원 버튼이 눌러지도록 이렇게 쇼트 내는 부분이 있는데 케이스를 제거해 놓은 상태니까 KT 모델이네요.
처음에 작업하고 나면 홈 버튼이 정말 안 눌려요. 홈 버튼 쪽에 본드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쪽에서 경화가 돼버리면 홈 버튼이 본드에 같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홈 버튼 쪽에다가 지퍼라이터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셔가지고 홈 버튼을 뭐 100회 이상 클릭하시면 문제없이 작동이 됩니다. 제거를 하고 또 제거를 하고 본드가 묻었던 부분들은 또 제거를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케이스를 장착해 줍니다. 노트2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프레임도 뭐 수백 개 거래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프레임 작업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제 최근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뭐 카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삼성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세컨폰 작업하실 때는 케이스 작업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간단한 작업이니까 도전을 해 보시되 현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폰을 사설 수리점 뭐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로 수리하지는 마세요. AS 기간이 정상적으로 지나가지고 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 경우 혹은 삼성 AS 센터에 뭐 지인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수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리가 안 되는 경우, 수리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아셔야 되고요. 이제 작업이 다 끝나서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뭐 조립은 분해 역순이니까 그대로 나사만 조립하면 돼요. 삼성 제품은 모든 나사가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립하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 휴대폰 번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희 네이버 샵에도 마찬가지고 리페어 팩토리 공식 홈페이지 리팩.co.kr에서도 남겨져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연락 주세요. 새벽 2, 3시까지도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정보를 요청하세요. 제가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